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부모님들이 평생 믿고 살아온 위험한 착각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자식을 위해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사랑법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자식을 제대로 사랑해 줄 수 없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오히려 이런 희생이 자식들로부터 존경받기는커녕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시나요?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한 부모님들이 정작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반대로 자신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온 부모님들은 오히려 자식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과도한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주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요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71세 정명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명자 어르신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자신은 한 벌의 옷을 3년씩 입으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사주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학원비와 과외비를 댔습니다. 아들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살던 집까지 팔았었고, 결혼할 때는 전세보증금과 살림살이까지 모두 해결해 주었습니다. 정명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 집까지 팔았다. 이런 엄마가 어디 있겠니?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들이 점점 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와도 밥만 먹고 금방 가버렸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대충 끊어버렸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를 어색해했습니다. 정명자 어르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왜 아들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말입니다. 참다 못해 큰아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집까지 팔아서 살림 차려줬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래? 큰아들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해달라고 한 적 있나요?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래요? 저희한테 해주신 게 아니라 빚을 지우신 거예요. 저희가 뭘 해드려도 어머니가 해주신 것만큼 할 수 없잖아요. 그 순간 정명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아들이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봤는데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먼저 나서서 해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식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미리 해주고 나중에 그것을 고마워하라고 강요하는 실수 말입니다. 65세 박순희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박순희 어르신은 딸의 결혼 준비를 위해 자신이 20년 동안 모아둔 적금을 모두 털어내 주었습니다.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가 기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딸 부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면 산후조리원비를 대주고 육아용품도 사주고 아이 옷도 계속 사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위해 적금을 다 털었다. 결혼 준비에 얼마나 들었는지 아니? 손자 키우는데도 엄마가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고 있지? 처음에는 딸도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딸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엄마 인생이 다 없어진 것 같아서 죄송해요.
엄마가 저를 위해 희생하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혀요. 제가 뭘 해드려도 부족할 것 같거든요. 박순희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희생들이 오히려 딸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희생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하는 희생은 자신이 주고 싶은 것을 일방적으로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보답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식들은 이런 거래에서 항상 빚진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자식들이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부담으로 다가와서 결국 부모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모들은 어떨까요? 74세 최영순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영순 어르신도 홀로 두 자녀를 키웠지만 희생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독서를 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를 부렸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엄마만의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너희를 사랑하지만 엄마 인생도 소중해. 이런 어머니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어머니를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고 동시에 자신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도 된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자식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어쩌면 인생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미 깨달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금방 쉽게 바뀔 수는 없지요. 실망하고 상처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달았으면서도 바뀌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늘 그 자리인 거죠. 바뀌면 무슨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걸까요? 늘 해오던 방식이라 그게 편한 걸까요? 맞습니다. 변화란 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큰맘 먹고 나를 위한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마음으로 받아 아름다운 인생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식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희생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경제적 지원의 한계선을 정하십시오. 지금까지 명절 때마다 용돈을 10만 원씩 줬다면 5만 원으로 줄여보십시오. 할머니도 요즘 생활비가 많이 든다고 자연스럽게 말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요즘 물가도 올랐고 병원비도 많이 듭니다. 자식이 큰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엄마도 노후 준비가 있어서 전부는 어렵고 이 정도만 빌려줄 수 있어. 대신 매달 조금씩 갚아야 해. 처음에는 서운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도 부모님만의 사정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적 지원도 제한하십시오. 김선숙 할머니처럼 자식들 부탁에 자동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딸이 엄마 애기 좀 봐주세요 하면 다른 약속이 있어도 취소하고 달려가시고 아들이 며칠만 애들 맡아주세요 하면 자기 계획은 뒤로 미루시고 말입니다. 물론 손주들은 예쁩니다.
착한 마음에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60대는 아직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이 시간을 오로지 손주 돌보기에만 쓰시는 게 정말 옳은 걸까요? 손주도 소중하지만 할머니 인생도 소중합니다. 자식을 도와주는 것과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일주일에 내내 봐주시던 분이라면 이틀이나 사흘은 할머니 시간으로 비워두십시오. 자식이 갑자기 애기 봐달라고 부탁하면 오늘은 할머니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어려워. 내일은 가능해라고 말해보십시오. 세 번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게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부탁은 뭐든 들어주고 살았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뭔가 부탁할 때마다 무조건 들어주면 부모를 편의점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겁니다. 거절할 때는 부드럽게 하십시오. 미안한데 엄마도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다음에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힘들어. 네 번째, 대화 방식을 바꾸십시오. 자식들이 전화했을 때 항상 너희들 일은 어때? 하고 물어보지만 마시고 할머니 이야기도 해보십시오. 엄마는 요즘 노인대학에서 서예를 배우고 있어. 친구들과 부산 여행 계획 세우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할머니를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존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신만의 생활을 만들어 가십시오. 자식들에게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나만의 취미도 갖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고 생활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십시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윤봉남 어르신은 딸 둘을 두고 계십니다. 그동안 큰딸 아이들 봐주는 것은 기본이고 작은 딸 용돈도 꼬박꼬박 주시고 두 딸 다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기분이 드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애들은 나한테 뭘 해준 적이 있나? 생일 선물 하나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평소에도 안부 전화보다는 뭔가 부탁하는 전화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바꿔나가셨습니다. 작은 딸 용돈을 매달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이고 큰딸 아이들 봐주는 것도 일주일에 5번에서 3번으로 줄였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점 딸들이 할머니에게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딸은 할머니 생신 때 제대로 된 선물을 사드리기 시작했고 큰딸도 할머니 좋아하시는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대화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끝났는데 이제는 어르신의 안부부터 먼저 묻고 할머니가 요즘 뭐 하시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윤봉남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 자식들에게 무조건 해주기만 하니까 애들이 나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이제야 진짜 엄마와 딸 관계가 된 것 같아.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관계라는 건 한쪽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부모도 받을 자격이 있고 자식들도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자식에게 뭔가 안 해주면 내가 나쁜 부모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무조건 해주는 게 나쁜 부모입니다. 두 번째,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십시오. 갑자기 확 바뀌면 자식들이 너무 당황하고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바꿔나가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한번 정한 기준은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식들이 서운해한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자신만의 생활을 만들어 가십시오. 자식들에게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되고 나만의 취미도 갖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고 생활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십시오. 제가 아는 강순덕 할머니는 69세인데 이런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 생각을 하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조금씩 바꿔나가셨습니다. 아들에게 돈 달라고 할 때 안 된다고도 해보시고, 딸에게 아이 봐달라고 할 때 할머니도 약속이 있다고도 해보시고,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셨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할머니를 더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 생신 때도 제대로 챙기고,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하고, 평소에도 안부 전화를 더 자주 합니다. 강순덕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 자식들에게 무조건 해주기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되려면 적당한 거리와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감정도 있고 개인적인 욕구도 있고 자신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그걸 이해하게 만드는 게 진짜 교육입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이런 걸 요구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나,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당해지십시오.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서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살 때가 됐습니다. 자식들이 처음에는 당황할 수도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효자 효녀라면 결국은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걸, 부모님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달라질 겁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질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됩니다. 이런 변화는 여러분에게만 좋은 게 아닙니다. 자식들에게도 좋은 겁니다. 자식들이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존중할 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소 석 달에서 6달은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당황할 수도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심은 통합니다. 시작이 어려울 뿐이지 한번 시작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만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석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자식들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인생 말입니다. 물론 자식들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있어야 가족도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